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오늘은 작전주 공략집 9번째 영상을 촬영 중에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주식 패턴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패턴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렸는데, 이러한 N자 파동 같은 패턴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이런 N자 파동 패턴은 예전부터 유행했던 패턴이고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이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요즘 조금 많이 유행하는 패턴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 패턴도 영상 조회수가 높아지면은 사라질 확률이 있지만은 제가 느끼기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슈와 함께 상한가를 가요, 주식이. 상한가를 간 뒤에 어떠한 형태가 나오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고 한 번 더 급등할 확률이 있는 건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즘 제가 상한가 이후의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왜 이미 상한가 간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작전주 공략집이에요. 말 그대로 작전주 공략집인데 작전주에서는 상한가만큼 확실한 시그널이 없거든요. 주식에 있어서 상한가만큼 확실하고 수급이 몰리고 확실한 재료가 있는 시그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이후 패턴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초보자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눈치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에서 이 주식이 매집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눈치채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이슈를 받은 상한가 이후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카페에 이렇게 상한가 게시판을 괜히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에 제가 상한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떠한 경우에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N자 파동을 설명해 드릴 때는 주가가 점점 빠지다가 특정 지지 구간에서 급등이 한번, 요렇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좀 달라요. 주가가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주가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절대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해주면은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과거에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주죠.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 날에 20년 9월 14일에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쭉쭉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밀리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은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밀리지 않아야 되고 며칠 동안 횡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보통 주가라는 게 상한가를 가면은 전국에 있는 주식 단타꾼들이 전부 다 달려들고 엄청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와요. 왜냐면은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는 참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굉장히 강한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쭉 횡보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N자 파동에 대해 설명해 드렸잖아요. 주가가 상한가를 가고 N자 파동 나오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보통 주식이 상한가를 가면은 상따하신 분들이라고 하죠.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해가지고 상한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음날 갭 상승했을 때 팔거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갭 상승했을 때 팔거나 올라가는 도중에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상한가 간 날보다 그 다음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날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보통 단타 하시는 분들도 물량을 정리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물량을 정리하고 상따 하신 분들도 물량을 정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요 날에 주가가 빠지면서 점점 주가가 N자 파동으로 아래로 고꾸라질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주가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한가 간 주식들은 크게 한번 올라오고 N자 파동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재료가 너무 강해서 계속 상한가를 가고 계속 상승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두 가지 내용이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런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미리 이런 데서 매집한 세력들이 또 한 번 매집을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매집이 끝난 세력들이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추가적인 매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보시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데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횡보를 하면서 윗꼬리를 엄청나게 달아주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세력들이 재매집을 들어간 건데요. 급하게 재매집을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지 않고 매집을 하면서 물량 소화를 계속 하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소화를 계속 하기 때문에 윗꼬리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데서 매수했을 수도 있고 이슈를 받은 주식은 단타를 진행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은 심야개미가 대부분이거든요. 상한가를 간 주식을 오래 들고 있을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이미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만 수익을 주면은 바로 매도해버려요. 이런 윗꼬리 부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단타를 하거나 수익이 나면은 바로 매도를 해버려가지고 이러한 모양이 나오고 주가는 고꾸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매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또 한 번의 강한 슈팅이 이렇게 나오는 원리인데요. 오늘 설명드린 원리는 되게 중요하고 이 원리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활용하면은 이 패턴뿐만 아니라 다른 패턴들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 원리는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른 종목을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믿음이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하나 더 볼 건데 SMCNC라는 종목이에요. SMCNC가 최근이에요. 2021년 7월 22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을 보면은 흐름을 한번 볼게요. 흐름을 보는데 어서만이 본 패턴이죠. 어서만이 봤죠. 우리는 윗꼬리가 꽤 있고 주가가 빠지지 않네요. 어서만이 본 패턴인데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 뒤로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큰 상승을 한번 줬네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거래량도 닮아 있죠. 모트렉스라는 종목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종목 하나를 더 볼게요. 웅진이라는 종목인데 웅진은 3월 8일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 전에 큰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 종목이 더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근데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밀리지 않고 윗꼬리를 조금씩 달아주고 있죠. 어서만이 본 패턴이죠. 굉장히 낯이 익은 패턴이네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이 구간도 엄청 중요한 구간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패 사례를 한번 볼 건데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횡보하지 못하고 아래로 고꾸라진 실패 사례를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맥스트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상장을 했죠. 맥스트라는 종목이 8월 3일에 상한가를 가고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하는 듯 했으나 주가가 고꾸라져요. 주가가 이렇게 쭉 고꾸라지죠. 요거는 실패 사례인데 주가가 왜 고꾸라지고 왜 실패했는지는 일단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명확한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이 패턴에 대해서 70%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설명을 해드렸고 아마 작전주 공략집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드린 이 70%만 보시고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를 쭉 하면은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은 절대 아니죠. 이런 패턴은 아니에요. 요거는 상한가 이후에 횡보가 아니고 상한가 이후에 바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온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종목 분석하는 영상 아니고 관심 종목 공유영상 아니기 때문에 종목 분석은 생략할게요.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런 패턴도 아니에요.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인데 상한가를 간 이후에 그 다음날 점상을 가고 그 다음날 또 점상을 갔어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밀리지 않았는데 밀리지 않고 윗꼬리도 달아주고 거래량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보시고 강 이사님이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를 쭉 하면은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하면 정말 골로 가요. 이런 패턴 아니에요. 물론 이 종목이 이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는 했어요. 큰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몇백을 간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는 것도 제가 작전주 공략집 영상에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주가가 이슈를 받고 상한가를 간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주가가 횡보를 쭉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캔들과 요 거래량이에요. 이런 자리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